아니고 왠지 내 기분에. 그러니까 테스트 준비를 좀 빨리 좀 해와. 그래서 늦어도 6시 반부터는 테스트를 볼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31번 할 차례지. 52쪽. 자, 131번 일단 볼 건데, 일단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돼. 자, 이거 혹시 풀어봤나?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K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예전에 검은 문제들을 할 때도 내가 이제 언급은 했어. 자, 뭔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가 다항함수, 특히 이제 직선이랑 나오면 저 교점을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연립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저 EX 플러스 뭐 K가 아니어도 뭐 1이었다고 해볼게. 얘랑, 자, 뭐 이거 복잡하니까 더 쉬워 보이는 걸로. 뭐 이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서 X 못 구해. 자, 저 교점의 좌표를 제대로 구하려면 이게 연립해서 X가 나와야 되잖아. 이거 못 구해. 그러니까 지수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운 좋게 구할 수 있을 때가 막 있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 뭐 요거다. 이러면 얘는 x는 0이야. 그치? 이렇게 운 좋게 뭐 0, 1, 마이너스 1 정도 대충 그러니까 쉬운 숫자 대입해서 맞아떨어지는 운 좋은 상황을 빼고는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결론 뭘 써먹게 되냐? 직선의 기울기를 써먹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돼. 뭔 얘기냐면, 자, 기울기가 2짜리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요놈 대 요놈이 몇 대 몇인 거야? 1대 2대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써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걸 안 써먹으면 그냥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무조건 써먹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자, 1대 2대 루트 5인데, 자, 마침 루트 5니까 정확하게 1,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요걸 먼저 찾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가 직선이랑 같이 나오면 그냥 거의 무조건 저거 써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2 루트 5였다. 그러면 2, 4가 되는 거겠지. 자, 사실 이거 우리 2차 함수에서도 써먹었었어. 그치? 근데 이제 이따가 2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약간 다른 정도 얘기는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따가 문제에서 또 나올 건데, 자, 얘랑 얘를 보면 이거 평행이동 관계잖아. 그치? 자, 요놈 기준으로 봐볼게. 여기까지 갈 때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거지. 그치? X만 보면. 그 다음에 Y를 보면 위로 3분의 5만큼 간 거야. 자, 그게 기울기 1대 2랑 안 맞아 떨어지지.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한 게 오른쪽으로는 2칸, 위로는 3분의 5칸이야. 자, 그러면 1대 2가 아니지 지금. 그러면
요점이 여기로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비율과 직선의 비율이 맞아떨어지면 정확하게 P에 있는 점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Q로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요 놈의 위치랑 요 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오케이. 이따가 이제 상대적으로 같은 것도 문제에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 문제는 아무튼 어렵진 않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내포가 돼 있다. 자, 일단 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을 좀 할 거거든. 자, P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 자, P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를 A, 해놓고 요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2차 함수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Q를 어떻게 썼냐면 B, 어쩌고 이렇게 이제 막 했었어. 자,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점 Q를 갖다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먼저 뭐 B라고 할 수 있어. 뭐 알파, 베타를 쓰기도 했었고. 자, B, 라고 하면 3분의 2에 B 플러스 1승 더하기 3분의 8.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간 거다. 라는 것, 다시 미안. 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는 요 직선 위에도 있는 거니까 B, 2B 플러스 K.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렇게 연립을 했던 거야. 근데 그때는 됐어. 왜냐면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이건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저걸 못 구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요게 같다를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뭘 써먹게 되냐? P에서 한 칸, 두 칸 같다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쪽에다 써볼게. Q를 갖다가, 자, P에서 A에서 한 칸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칸 올라갔어. 여기에서 두 칸 더 갔어.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근데, 자, X좌표가 A 플러스 1이라면, Q는 요 위에 있는 거니까, 요거에다가 3분의 2에 A 플러스 2승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요게 같다를 이용을 해야 돼. 요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거대로 하면 해결이 안 돼. 자, 그래서 요렇게, 즉 요 A로 하나, P를 갖다가 A로 설정을 했으면 그 A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써보면 우리가 편의상 얘를 F, 얘를 G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요 좌표는 어디에서 나오냐? P에서 그냥 출발이라고 쓸게. P에서 출발한 모양으로 쓴 거고, 이 A 플러스 1을 갖다가 F지. F에다가 대입한 모양. 이렇게 두 가지를 써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뭐 해결이 안 된다. 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자를 하나 더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물론 더 복잡한 문제에서는 막 더 쓰기도 하겠지. 근데 여기서는 문자를 B라는 놈을 만들어내 갖고는 뭔가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 그래서 A 하나 잡았으면 여기에서 얼만큼 이동했냐 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X좌표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F에다가 대입한 방향으로 해보고, 그래서 저식을 써야 된다 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한번 보내보자. 자, 요식을 이용하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낼게. 요놈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좌변 보면 뭐 하고 싶어져? 로봇이. 네? 묶어야 같이. 아직은 로봇이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자,
작은 놈으로 묶을 거야. 요 놈으로 묶으면 여기서는 3분의 2 하나 남고 여기서는 1 남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정확하게. 가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의 a 플러스 2승이 1이다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2다. 요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k를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k 구하려면 p든 q든 저 직선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점 p를 만들어 볼게요. 점 p가 누가 되냐? a, 어쩌고 저쩌고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2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 3분의 5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대입하면 3분의 5가 마이너스 4 더하기 q 그래서 k는 3분의 17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적어준 이유는 이제 옛날처럼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론은 문자를 하나만 쓰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지수끼리 나오면 a를 구할 수 있다. 간혹 구하기 또 힘들 때도 있어. 그럼 또 딴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뭐 킬러 문제에 가까운 문제로 꼭 나와.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특히 이제 직선 나왔을 때 기울기, 비율 이용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자, 요거 관련된 것 중에 그래도 조금 이제 쉬운 걸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찍자. 그 다음에 134번으로 가보자. 자, 안 풀어봤으면 한번 느껴보고 있어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자, 일단 절대값 씌워놓은 거지. 근데 절대값을 전체에 씌워놨으니까 얘는 뭐 쉬운 편이겠지. 자, 지금 이 부분이 꺾어 올라간 놈일 거 아니에요? 아, 먼저 자, 얘가 꺾인 놈일 수도 있고 요 놈이 꺾인 놈일 수도 있지. 근데 원래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원래 이 모양이었겠지. 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런 놈이었을 거다. 그러면 원래 점근선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빨간색으로 연결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얘는 절대값을 안 씌운 놈이니까 요 놈이다 해놓고 그냥 요걸로 풀어도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느껴보자. 자, 먼저 B는 구하기 편할 것 같은데 점근선은 원항? 상수항. 그러니까 B는 바로 나오는 거지. 이게 점근선. 그래서 B는 4다가 바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용을 하겠지. 자, 이거 근데 봐봐. 이 4,1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돼. 근데 요점. 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자, A를 절대값 있는 놈에다가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가능하면 절대값 없는 함수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편하기는 해. 그 이유도 설명을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B를 여기다가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에다가 점 B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제 뭐야 4,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점음을 넘기면 3분의 1에 4-a 승이 3이다. 그럼 4-a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러면 a는 5다가 되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9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장 깔끔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를 한번 봐요. 그러니까 a는 지금 4,1인 거야.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1은 절대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이러면 귀찮은 일이 생겨. 요게 뭐야 절대값을 없애려면 또 저게 뚜마 1이다 해놓고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그럼 제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이걸 또 나누는 짓을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절대값 속이 0보다 크거나 같냐 0보다 작냐 나눠야 돼. 그래서 불편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지.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절대값 씌우기 전에 좌표를 이용할 수가 있다면 부호가 결정이 돼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135번. 소소한 오타가 있어. 이거 는 K야. 는 K. 자, 너무 쉽지? 이거 우리 어릴 때도 많이 했잖아. 이런 거. Y는 왼쪽 그리고 Y = K 그려서 만나는 점이 극이다. 이거지. 근데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군데서 만난다. 하면 되는 거고. 자, 저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쉽지? 자, x축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3의 x승이니까 이렇게 가는 놈인데 뭐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뭐 내려왔겠지. 자 그러면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점근선이 뭘까? 이게 될 텐데, 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자 그러면 이런 놈이 되는 거잖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3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y = k를 그릴 건데 이렇게 지나가야 두 군데서 만나는 거지. 자, 그럼 결국 뭐야? 요 사이여야 되는 거네, k가. 자, 그러면 자 여기는 k가 0인 거고 여기는 3인 거니까 결국 k는 0과 3은 들어가면 안 돼서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겠다. 너무 쉽지?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근이 없다라고 하면 K의 범위가 뭘까? 0보다 작다. 겠지? 그 다음에 근이 하나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한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 요때도 되지, 요때. 그래서 K가 0이다. 그 다음에 요때도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실근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 서준이 혹시 뭐 이상한 거 있어?
자, 맞아. 그 134번 그림에는 x 빼기 a로 돼 있지 지수가. 위에 놈을 바꿔야 돼. x 빼기 a로. 찍읍시다. 그 다음에 137번. 137번이랑 8번인데 재밌어. 두 양수야 일단. 자 이럴 때 어쩌고 저쩌고를 비교를 하래. 자 요거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돼. 왜냐면 이제 밑통일이 안 되지. 일단 A 길이 B 길이는 되지만 A, B 사이에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되고, 물론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할 수도 있긴 해. 그냥 숫자 대입해서. 왜냐면 자 요거 외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A, B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언제나 똑같은 대소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거나 대입해서 해결을 해도 되는데 무작정 또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해결을 해줘야 돼. 자 그게 뭘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대소관계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거를 함수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거고, 그러면 밑이 A랑 B가 있어.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A 또는 B가 어떤지를 알아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A랑 B가 1보다 어쩐지를 일단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저기에 나와 있다면 힌트가. 자 근데 나와 있어. 자 이거 먼저 얘기해 볼게. 자 2가 있다고 해볼게. 2를 제곱했어. 저렇게 되지. 근데 2분의 1이 있어. 얘를 제곱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제곱한 게 더 작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곱을 한 놈이 더 크다 이 말은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제곱을 했더니 더 작아진다 이 말은 B가 1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A에다가 3, B에다가 2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뭐 3, 3분의 1, 3, 2분의 1 뭐 이런 걸 이제 집어넣어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급하면 숫자 대입해서 하면 그냥 저절로 쭉 나올 거야. 물론 숫자 대입해서 잘 안 될 때도 있긴 있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밑과 지수를 통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 하기가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뭐 숫자 대입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이제 급할 때는 뭐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시간이 좀 있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일단 1과의 그 대소관계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쓰고 들어가 볼게요. B제곱 B 1 A A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과의 그 비교가 항상 좀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일단.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A의 x승이랑 B의 x승이 필요한 거지. 조금 더 눈에 보기 좋게 써보면 A랑 B는 지수가 1인 거고. 자, 그러면 일단 A의 x승은 이런 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잠깐만 다시 그릴게.
A의 x승은 이런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x승은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리고 1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일단 여기 y좌표 1인 거지. 그리고 대충 여기가 x좌표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일단. 자, 이래 놓고 지금 물어본 게 이제 뭐가 있냐면 A의 A분의 1승, A의 A승, B의 B분의 1승, B의 B승, 이 네 가지를 찍어야 되는 거야. 한번 찍어볼게. 자, 먼저 제일 쉬워 보이는 A의 A승부터 한번 찍어보자. 자,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찍어야 될 거고, 근데 요 A가 X좌표잖아 그럼? 근데 이 X좌표가 1보다 어째? 커. 그러면 여기가 A의 A승이 될 거야. 정확하게는 저놈의 Y좌표가 A의 A승이 되는 거야. 그치? 뭔가 제일 클 것 같이 생겼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여기서 A분의 1은 1보다 어때? 작잖아. 그러면 뭐 요쯤이라고 쳐보자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B의 B승 한번 찍어볼 거야. 자, B는 1보다 어때? 작아. 자, 1보다 작으니까 B는 뭐 요점 어디 있다고 쳐보자 일단. 얘가 B의 B승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색깔이 나왔나? 흰색. 자, B의 B분의 1승이야. 자, 요 B분의 1승은 자, B분의 1은 어때? 1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지금 얘는 좀 쉬운 거야. 왜 쉽냐면 지금 요 B분의 1과 A가 서로 어떤지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얘랑 얘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보다 작은지 큰지 정도만 알아도 그냥 끝난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제 Y좌표만 비교해버리면 자, 이놈들의 Y좌표만 비교해버리면 대소관계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제일 큰 놈이 A의 A승, 그 다음이 A의 A분의 1승, 그 다음이 B의 B승, 마지막으로 B의 B분의 1승.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네. 자, 이렇게 그래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138번도 봐보자. 138번이 조금 더 까다로워.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이제 우리 대소관계가 좀 복잡하다 싶을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A라고 돼 있으면 A의 1승이다. 이걸 꼭 써놓는 게 좀 보기가 편해. 왜냐면 지수끼리 뭔가 비교를 하고 이런 걸 할 거니까. 얘도 물론 A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볼 거고, 물론 얘는 이제 그래프 말고 식으로도 한번 해볼 거야. 숫자 대입하는 거 말고. 자, 한번 접근을 해볼 거야. 자, 일단 근데 접근하기 전에 먼저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얘랑 얘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대부분 끝날 수도 있어. 왜냐면, 자, 이 둘을 봐봐. 이 둘의 지수가 A랑 AA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A랑 AA를 비교했다면 이 둘의 지수끼리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뭔가가 이제 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자, 그리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자, 1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가 1이다라고 일단 해보자. 자, 이래놓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건데. 자, A의 1승 한번 찍어볼게. 자, 일단 자, 요게 X좌표인 거야. 얘를 봐야 돼. A의 1승이면 딱 여기지. 얘가 A의 1승인 거야. 자, 그 다음에 A의 A승 한번 찍어볼 거야. 자, 요게 X좌표야.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조금 편해지는 게 뭐냐면 지수만 일단 보면 되는 거거든. 자, A의 A승. A를 찍어야 돼. X좌표에. 근데 A가 어때? 1보다 작지?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A의 A승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놈을 찍어볼 건데 얘는 그러면 일단 A의 A승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네. A의 A승이 1보다 클까 작을까를 먼저 보자. 1보다 크면 이쪽일 거 아니야. 1보다 작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일 거고 일단 그걸 먼저 파악할 거야. 1보다 어쩔까? 왜? 저 많이 추워. 좋아. 자, 얘가 y = 1이지. 그러면 얘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서 A의 A승이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1보다는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보다는 작아. 그럼 A보다 작은지 큰지가 또 중요하네. 어떨 것 같아? 자, 이 둘을 봐봐. 이 둘을. A의 A승이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A의 A승이 되는 거고 요 점이 A의 A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대소관계 구할 수가 있네. A의 A승이 제일 크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1도 되게 중요하다. 1도 되게 중요하고 좌우로도 비교해보고 위아래로도 비교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소관계를 어떻게든 알아내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도 한번 가볼게. 이거 식으로. 두 번째 방법. 식으로만 해결을 해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야. 밑이 지금 A인데 1보다 작은 상황이야. 자, 그 말은 지수가 작은 놈이 크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 먼저 A의 1승이랑 A의 A승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지수끼리를 비교하면 돼. 자, 1A 지수끼리 봤을 때 어때? A가 작지. 그러면 얘네끼리는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의 A승이랑 A의 A승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자, 얘도 지수끼리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의 지수끼리가 위에서 1번에서 나온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 비교가 1번에서 나온 놈이야.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얘 다음에 얘인데 얘가 또 더 크네? 그럼 얘가 1등이야. 그럼 얘네끼리가 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또 저것들도 비교를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의 1승이랑 요거를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얘는 이렇게만 보면 1이랑 A의 A승.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저 그래프를 안 그렸다면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떡하냐? 1을 A의 0승으로 바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A의 1승을 A의 0승으로 바꾼다는 게 포인트야. 어떻게든 지수끼리 비교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 얘는 3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A랑 0이랑 비교해봐. 어때? A가 더 크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뒤바뀌는 거지. 그래놓고 또 뒤바뀌는 거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결론 지금 얘가 더 크고 얘네끼리 비교했을 때는 A의 1승이 더 작은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그것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뭐 식으로도 해결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도 있고 그래프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냥 숫자 대입했는데 어우 되네 할 때도 있고 숫자 대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통일이 안 돼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할 텐데 일단 여러 가지 다 연습해봐. 내가 숫자 대입하는 건 내가 안 보여줬는데 그냥 너네 스스로 한번 해봐. 숫자 대입해서 하는 것도 꼭. 일단 138번 같은 경우도 0과 1 사이에 있는 누군가라면 무조건 같은 대소관계가 나오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몇 번까지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어? 궁금해서요. 궁금하다고? 네. 그런 생각을 버려. 쓸데없는 호기심이야. 자, 그 다음 넘겨서 몇 문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140번 느끼자. 자, 최대 최소 뭐 쉽지. 자, 일단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놈이 있는데 최대가 4래. 4가 되도록 하는 뭐 A 값의 곱을 구하래. 양수라고 했고 또 양수겠지.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나는 보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해? 미치. 그렇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제일 궁금한 거지. 자 그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야겠네. 자 그러면 밑이 1보다 클 때 해볼 거야. 그러면 A분의 3이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 말은 A가 3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놈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러면 최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대는 F2가 되면서 A분의 3의 제곱이 될 텐데 얘가 4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분의 3이 뿌마 2인데 마는 될 수가 없으니까 바로 2가 될 거고 그러면 A는 2분의 3이다. 자 나온 다음에 항상 뭘 한번 해줘야 될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밑이 요럴 때 자 1보다 작다만 신경 쓰자. 자 그러면 A분의 3이 1보다 작다는 것이고 그럼 A는 3보다 크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럼 최대는 0이지. F 마이너스 1인 거고 A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인데 얘가 4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분의 A가 4란 얘기고 그러면 A는 12가 될 거고 확인을 했더니 얘도 괜찮네. 그러겠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곱은 18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보너스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무엇도 해봐야 될까? 얘도 해봐야 돼. 얘도. 자 일단 하면서 얘기를 할게. A가 3일 때인 건데 자 그렇게 되면 fx가 1의 x승이니까 언제나 1이야. 그러면 최대가 4가 나올 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뺀다 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내가 뭐 엄밀히 뭐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지수함수 fx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할 필요가 없어.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 fx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는 원래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말장난으로도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건 알고는 있자. 그래서 답은 1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43번 또 느껴보자. 자, 합성함수 얘기가 나왔고, 자, F가 이거고, G가 이거고, H는 요거고. 자, 그래 놓고 이 H라는 게 요 범위에서 최소가 4분의 1인데 최대를 구하래. 자, 얘는 별거 없고 그냥 문제를 한 번 더 푼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 함수를 2번 해결하는 거지. 2개를 합성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2번 한다는 느낌만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뭐 요 정도만 확인을 하자. 자, 우리 합성함수 나오면 언제나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랑 같은 거지. 작년에 막 달려주고 막 테스트 보고 할 때 저거 막 거꾸로 써는 애들 많았어. 막 속점 거치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자,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저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뭐 느낌을 한번 순서를 한번 가져보면 이럴 것 같아. 자, 먼저 첫 번째, 자, 속함수의 정의역에서 출발을 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속점 쓰지 말고 이렇게 할게. 자, 속함수가 G니까 G의 정의역에서 일단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G의 치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F의 치역으로 끝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보자. 자, 그러면 G의 정의역, 그러니까 이제 속함수의 정의역이야. 그냥 단순히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일단 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요래 했을 때 G의 치역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지. 자, G는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 꼭 X가 2라는 거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0에서 5까지래. 자, 그러면 0이 요쯤 있으면 5는 더 멀리 이렇게 있을 거야. 요 놈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 그럼 요 놈의 치역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G2가 될 거야. 그럼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여기는 G5가 될 거고. 그러면 뭐야? 4, 2, 8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에서 F의 치역 얘기할 건데, 지금 결국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정의역이 요게 되는 거잖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자. 자, F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마이너스 1에서 8까지야. 요만큼만 하는 거야. 그때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 4분의 1이래. 그러면 최소는 지금 F8이 되는 거고, 8 집어넣으면 요건데 얘가 4분의 1이래. 그럼 8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거고, A는 6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대 구하면 되는 거지. 최대는 F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자,
그다음에 요거죠. 자, 요거만 구하면 되네. 2의 7승이네. 그래서 답은 120여짜리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로 혹시 나올까봐 하나 집어 넣어놨고 그냥 간단해.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걸. 단 여기에서 요 치역을 찾아서 얘를 요 범위에 갖다 집어 넣는다. 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다음에 145번. 자, 요 놈이 여기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자, 얘 그냥 딱 봐도 치워나는 거지. 그냥 좀 했던 거랑 약간 다른 점은 저 마이너스 A가 보인다는 거. 근데 여기에 만약에 둘 중 한 군데만 뭐 숫자로 나와 있거나 하면 이걸 앞으로 빼버릴 수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치환을 해버리자.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얘는 저절로 T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를 T로 치환하면 뭐가 생겨야 돼? 0보다 크다. 그렇지. 정확하게는 0보다 아니 크다지. 미안.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뭐 쉽네. 자, 치환을 한 놈을 GT라고 하면 T0 빼기 8T가 그냥 될 거고. 자, 2차 함수니까 그릴 거고. 꼭 T가 4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요때 일단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최소는 G4가 될 거고. 요게 될 거야.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지 바로. 자, 그다음에 A 구하러 A를 구하러 갈 건데. 자, 요거 봐보면 요거. 자, 지금 T가 4일 때 최소라는 얘기거든. 근데 T가 X-A니까 X-A가 4일 때라는 얘기고, 그 말은 X가 A 플러스 4일 때라는 얘기인데 요게 5란 얘기잖아. 그러면 A는 1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그러면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계산 잘해서 뭔가 기분이 묘하네. 아, 어쩐지 이상했어. 자, T가 X-A가 아니고 이거지 이거 2의 X-A 승이지. 자, 다시. 자, 요거야. 자, 그러면 2의 X-A 승이 4라는 얘기고, 그러면 X-A가 2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가 A 플러스 2라는 얘기인데 얘가 5라는 얘기지. 그러면 A는 3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3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147번. 자, 오늘 혹시 글루미가 궁금해할까봐 151번까지 할 거야. 자, 146번 먼저 잠깐 보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두 개를 공부하고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을 할 거지.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다. 그랬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런 식으로 그걸 기억하면서 한 147번을 보면 자 요놈의 최소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저거 역수하기 위에 문제처럼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라고 생각하면 자 얘가 9의 x승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로 묶어서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지. 자 얘가 t가 되는 거고 자 글롱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2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얘는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래놓고 그럼 gt 들어가 보면 자 저기가 t제곱 빼기 2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자 2보다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 최소는 G2가 되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2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해볼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뭐냐면, 자, 애초에 이게 이렇게 나온 건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이 범위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도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써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보다 해서 6 더해서 12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씩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쓴다는 거야. 자, 그냥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요거 따로 산술기하 요거 따로 산술기하 쓰면 2, 4, 6 해서 12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자 근데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 자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거 너는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어렸을 때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요놈의 최소 뭐 이런 거 해라. xy 두 개 있을 때 준영아 xy 두 개 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최소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얘기해 볼게. 자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y가 2x-1인데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어? 대입한 다음에 해결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자, 이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x 따로 y 따로 각각이 최소인 순간을 찾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써볼게. 자 만약에 막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최소야. 즉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는 4.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만약에 자 얘도 최소가 4일까? 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될까? 안 돼. 왜냐? 자, 얘가 0이고 얘가 0이려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만족하지 않지. 자, 무슨 얘기냐면
x랑 y의 관계가 있으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야.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없고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꾼 다음에 풀었었고 얘는 x랑 y가 독립적인 거야. 아무 관계가 없는 놈인 거야. 그러면 x가 3, y가 마이너스 1이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로 와볼게. 이게 이 문제에서는 일단 맞아떨어지기는 해. 왜냐면 자 얘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랑 얘랑 같을 때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을 때야. 그럼 양변 이거 곱하면 9의 2x승이 1일 때고 그럼 9의 x승이 뿌마 1인 건데 양수니까 1이어야 돼. 그래서 x가 0이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결국. 이러니까 얘랑 얘가 각각 최소인 순간이 하필 똑같은 거야. 하필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뭔가 여기에 숫자 하나가 더 붙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거 보면 될 것 같은데 나도 이거를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보면 결국 이런 얘를 치환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려면 결국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좀 다른 문제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너네 혹시 146번 답 뭔지 적혀있냐? 책에? 1?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 자 4, 4 그게 2야.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자 4, 4 있는 게 2. 아 그렇지. 얘는 빼기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이걸 얘기하면서 아씨 어차피 여기에 숫자만 바뀌고 이럴 수가 없거든 치환하려면. 그럼 무조건 맞아떨어지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가운데가 빼기가 오는 순간 어긋나 버리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꼭 맞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저게 더 편하네. 하면 안 되니까. 그럼 뭐 우리끼리 이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여기가 더하기면 존발.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2,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는 있겠지. 오 좋은데? 좋아.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또. 이러다가 존발 연구가 되게 생겼어. 자, 그다음에 148번. 이거 찍었지? 네. 지금 몇 분이야? 2분이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아무튼 목요일에 집으로 나갈 거야. 이거 확실해졌어요 상황이.